수고들이 많았다고 오히려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 당적, 전 사회적으로 선언단 야영서들과 선언회관, 선언궁전들을 잘 꾸리는 사업을 중시하고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선언단 야영서와 선언회관, 선언궁전을 잘 꾸리고 구 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 진정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 걸음 늦추면 조국의 존지는 10걸음 100걸음 또지게 된다는 듣힘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뜻깊은 이날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양시 묘양산 등산 소년단 야영서를 찾으신 그날, 아이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비주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온 나라가 밝아지게 된다고 하시며, 전국의 모든 소년단 야영서들과 소년궁전, 소년회관들의 면모를 일신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진정 아버지 원수님께 있어서 나라의 곳곳마다의 일도선 소년단 야영서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개건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우리 학생 소년들을 고상한 정신도덕과 풍부한 지식, 튼튼한 체력을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골간들로 키워 조국의 만년 미래를 꽃피워 가실 확고한 결심이었고 제일 가는 중대사였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서의 시설들을 돌아보시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부족점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야영소의 야외 수영장을 보시고서는 수질 상태도 알아보시고 저약된 높이도 가늠해 보시면서 자연경치에 어울리게 물미끄럼대를 인민군대에서 직접 만들어 설치하도록 해주자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저약대도 지금보다 더 높이자고 하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장을 떠나기 싫어할 것이라고 사랑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버투장에 들리시어서는 우리 아이들은 너젓는 버투보다도 발로 수차를 돌리는 버투를 더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버투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이 야영기간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의 시설물들을 다시 보강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야영생들이 등산 지식과 해양 지식은 물론 다방면 쪽이며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여러 지식 보급실들을 통합해서 종합 지식 보급실로 꾸릴 때 대한 문제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시고, 여기 야영소의 동물사에 들리시어서는 희귀한 동물들이 생기면 꼭 보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셨습니다. 야영생활 기간 비가 오면 야영생들은 이 상가식 인도복도를 통해 야영각에서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복도가 끊어지게 된 데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야영소를 찾으시었던 그날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이 비가 오면 식당으로 어떻게 가는가고 물으셨습니다. 대련합창을 부르며 씩씩하게 식당으로 간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모들이 우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나라의 기중한 법외인 우리 아이들이 비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야영각에서 식당까지 외랑을 만들어줄 때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야영각들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 하지만 뛰어가면 잠깐 사이에 가다올 수 있는 이 짧은 거리에서조차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 진정 여기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에서 태어난 가지가지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언제나 제일 중대사로 여기시며 친어버이의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서만 꼽혀날 수 있는 위대한 후대 사랑의 전설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선언단 야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이제 3일 후면 조선선언단 창립 70돌인데 준공식을 우위 있게 하여야 한다고 준공식이 끝난 다음 첫끼 야영을 빨리 시작하라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첫끼 야영생들의 야영 활동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내보내면 부모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벌써 그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금 당과 국가, 온 사회의 관심 속에 학생 선원들의 과외 교육 교양 기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상들이 하나씩 훌륭하게 일도설 때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낙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우리 혁명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그려보시며 아버지 원수님 소중히 안아보신 기쁨과 보람. 진정 이것은 자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무한한 힘을 얻는 어머니들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만이 지니실 수 있는 열화와 같은 정과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 그 품 속에서 이 땅 위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불어목소라의 노랫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따뜻하신 품에 안아 키워주신 자식들을 다 자라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시네. 나날이 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행복에
건강의 기초는 어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린이 시기 영양이 사람의 일생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청명하고 남달리 뛰어나게 키우고 싶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영양 관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어린이 영양 강화에 좋은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유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 꼽는 식품입니다. 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과 광물질 가운데서도 이 칼슘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많은 양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소화 흡수율도 거의 100%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은 키가 크는 과정, 즉 뼈가 자라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뼈는 계속 새 조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칼슘은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를 매일 마시는 것이 바로 칼슘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또한 생명활동의 물질적 기초인 단백질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단백질은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단백질은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가 아니라 또 생체 활성 성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매,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소화 효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과 효소들의 합성이 저하되면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혈중 감마글로불린이 줄어들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낮은데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 소화 흡수율이 96% 이상으로서 매우 높습니다. 바닷나물의 왕이라고 하는 다시마. 이 다시마도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전에는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의사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다시마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집에서 다시마를 무채도 주고 튀기도 해줬습니다. 그 6개월 후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학급에서는 이제 큰 쪽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시마가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도 때문입니다. 다시마는 일명 요도 창고라고도 불릴 만큼 요도가 매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나달이나 과일, 남체를 통화해서는 그 소요량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힘든 필수 영양소입니다. 요도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쓰이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대사를 조절하며 특히 뇌수 발육에 관계합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기에 요도가 결핍되게 되면 크레틴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들 속에서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 류산이나 사산, 태아 발육장애, 특히 내수 발육장애를 일으켜 미수가, 기형아, 지둔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요도 부족증을 가장 중요한 영양 관련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일생 동안에 3.8g 정도의 요도를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차숟가락 하나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사람의 몸에는 요도를 조장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도는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도는 다시마를 비롯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건강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자라. 자라는
건강 장수 식품일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과 영양 보충에 매우 효과적인 어린이 보약제로도 일루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천연 영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규정이가 2살 나던 해 자라를 한번 먹여보았습니다. 그때 유정이가 밥도 잘 먹지 않고 면역도 떨어져서 자라를 찜을 해서 먹였더니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자라피가 영양 강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나한테 먹이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한테도 한번 써볼까 하고 우리 윤희한테 한번 먹였는데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자라는 어린이들의 키 크기와 성장 발육에 절실히 필요한 콜라겐 단백질과 칼슘 펩티드, 아미노산 칼슘을 비롯한 유기화된 칼슘들과 요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영양 보충에 매우 좋은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미량 원소,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타우린과 같은 유효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영양 강화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건강 관리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자라를 이용하였는데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피와 고기뿐 아니라 내장, 알, 기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보약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공 방법으로서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 먹을 수도 있지만 좁은 자 펩티드화해서 식품으로 섭취하면 자라의 용량 물질들이 호실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흡수율도 높아져 어린이들 속에서 면역 강화 작용, 용량 강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옥한 토양을 떠난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과학적이고 충분한 영양으로부터 담보된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